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면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발동시키면서 이제 목적타가 분명했었는데요. 선관위를 튼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이거였었는데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리고 그 정황상 이 부정선거가 아닐 수 없다. 부정선거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 혹은 사례는 너무도 많아서 굳이 이제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계엄을 통한 결정적 증거 확보가 그래서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로는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포렌식을 했다. 그런데 그 포렌식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데 나온 게 없다라고 합니다. 나온 게. 근데 그 포렌식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서버를 확보했다 그래도 그 서버를 전체를 다 확보한 것인지 그 일부를 확보한 것인지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그 서버를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에 이 계엄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이제 국민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새로 뉴스가 나왔죠. 현재 여당 내 분위기도 그렇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언론에 이제 보도하는 그 방향,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조기 대선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윤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완전히, 최후의 어떤 승부를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여당 2월 3월 퇴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당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친윤 중에서도 지금 버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꽤 있다 그러네요. 친윤 중에서도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식이죠. 여론이 완전히 한쪽으로 몰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퇴진하는 시점을 놓고요. 4월, 5월까지 가보자. 뭐 또 다른 일부의 주장은 끝까지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요. 자진하야 같은 것이요. 자진하야. 조기에 그냥 하야해버리고 뭐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 이제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지향적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야한다 그래서 저들이 대통령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파와 저쪽 좌파가 다르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탄핵을 당했지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그들이 했는지 잘 알잖아요. 정말 잔인 그 자체였었죠. 우파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동정심이 많다 할까 온정적이죠 대부분. 그리고 너무 심한 그런 어떤 정치 보복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대통령의 선택지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야냐, 탄핵을 맞느냐 이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게 이제 지금 여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 봐서는요,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대통령을 지킵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해요. 만일에 진짜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누구를 내보내야 됩니까? 여권에서는 그것까지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 저들이 이제 탄핵을 계속 할 텐데요. 탄핵 정족수를 과연 채울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제 밤에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내란 혐의로요.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 혐의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벌써 김영현 전이라고 전자가 붙잖아요. 앞전자가 붙는데 국방부 장관을 짧게 했죠. 제가 결과적으로 짧게 했는데
뭔가 큰 어떤 국가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불발로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증거인멸 염려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법원이 검찰 수사권 주장도 수용, 경찰 범죄 관련. 그래서 지금 경찰이 쌍끌이로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수사기관 혹은 권력기관, 사정기관들의 생리입니다. 윤 대통령의 사람들로 아마 다 이렇게 포진시켰을 겁니다. 경찰에도, 검찰에도 다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이제 바뀌고, 상황이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그들도 결국에는, 떠나갈 윤 대통령보다는 새로, 등장할 쪽에 이제 줄을 댄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임제 5년 대통령은 이런 한계를 숙명처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대통령은 예의 없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고 새롭게 이제 보수 정치의 지형을 이렇게 넓히자면은 정말 새로운 어떤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배현진까지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라고 하네요. 여당 단일 대응 무너지나? 배현진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 자, 찬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들어간다라는 게 심상치 않은 거죠. 자, 이렇게 가면요, 20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있어요, 거기. 야권은 뭐 좌우지간 뭐 그쪽은 통일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은 거기 안 가야 되거든요. 표결하는 현장에. 그래야지만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가 있는데, 나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 수도 있고,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숫자 200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더욱더 커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탄핵 안 돼! 이제 그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막강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야기하는 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회 언제부턴가 이 권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로마 그 공화정 시대 때 그 원로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로원. 그때 당시 진짜 권력이 어딘가 하면 원로원이 진짜 권력이었어요. 거기 뭐 호민관, 집정관, 뭐 독재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중에 케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종신 독재관이 되면서 원로원을 압도해서 그렇지, 그런 어떤 슈퍼스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로원이 더 셌어요. 원로원이 어딥니까? 우리나라 국회 같은 이런 곳이야,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너무 세져가지고, 제왕적 대통령 그거는 말뿐이에요. 김무성이가 흔히 하는 말로 제왕적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거는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가능해요. 여당이면서 국회를 한 180석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제왕적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소야대 같이 이런 식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무늬만 대통령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로 모든 게 결판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말이죠. 진짜 조기 대선이 열려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뭐, 하여튼 막기 위해서 총력을 뭐, 경주할 겁니다만, 만일에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달라요. 대통령 플러스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야소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상황이 옵니다. 못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말이죠. 그래서 만일에 조기 대선에서 그쪽에서 뭘 다 가져가 버리면은 정계 개편 터집니다. 정계 개편.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자중질환 일으키면서 야승향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는 일부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재명이가 헌법을 만일에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생각하면은 그걸 이제 집중 타격해가지고 200석 이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범야죠, 범야. 지금의 야권 중심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여권이 됐을 때는 범여 자체가 정말 거대한 세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비상계엄 겨냥 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드러났다. 결국 이겁니다. 저도 누리 PD도 처음에 이제 약간 그 객관 논평을 한두 번 했을 때 이런 말 했거든요. 이거 사실 빨리 조기에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은 역공당한다고요. 선관위에서 벌써요, 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조작할 가능성을 지들이 조작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공을 할 것이다. 역공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거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이야기죠. 선관위 비상계엄 겨냥 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드러났다. 선관위 자체로는 자기들은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정치적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조작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야당도 여기에 편성하고 우리 언론도 여기에 편성합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부정선거 규명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내란 상설 특검법이죠. 그거 표결을 어제 했는데 무려 2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와, 210명 나왔죠, 전체적으로. 자, 이게 뭔가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 내란 상설 특검법이 뭐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포함한 그 라인이죠. 국방부 장관 등등 해서 한 몇십 명 될 겁니다. 나중에 또 그들을 수사하는 그 특검법인데 찬성자가 23명, 기권자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벌써 30명이 넘잖아요. 이 가운데서 8명 빼는 거는 저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론이 한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런 속에서 대통령은 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부정선거 결정적인 자료는 지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있으면 벌써 나왔어야 돼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도 포렌식 어딘가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기가 어려운 게 중요한 국방부 산하에 혹은 대통령 직속의 어떤 그런 군사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방첩사다, 정보사다, 특전사다 등등 해서 수장들이 전부 이거야, 지금 현재. 정부 정지 상태입니다. 거기 장이 전부 발이 손발 다 묶였는데 겁이 나서 그 밑에 부하들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포렌식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어렵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일각에는 하도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그런지 벌써 그 자료는 미국으로 갔다. 미국 무대에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 그것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나름대로 엄청난 어떤 국가적 문제를 또 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밀 상황 이런 것을 타국에다가 어쨌거나 넘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도 다른 어떤 국가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자, 아무튼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대통령은 결국은 최후의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탄핵할 테면 해봐. 결국 이렇게 이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기질로 봐서는 하야는 아닐 것 같아요. 하야는. 자,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정말 그동안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워딩입니다. 그 워딩인데 이번에 군의 미온적인 태도, 군의 비협조, 비겁한 군 그리고 장성들의 그 양다리 걸치기로 인해서 이번 계엄은 어쨌거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냥 조기 대선 없어요, 이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 임박해서 그냥 날치기 이제 공부하는 상황이 온다고요. 미리부터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인물을 띄워야 됩니다.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요 세 사람이 지금 우뚝한데 지금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준석이가 이번에 여기 탄핵 표결, 그러니까 상설특검 탄핵 표결할 때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반대한 이유가 조만간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파닥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대선 경선에 나온다 그러는데
자, 띄우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를 띄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김문수를 못 띄우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거론한 사람들이 빤해요. 여론조사에 잡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 되겠죠. 자, 힘을 냅시다. 자, 이 정치 정말 변화무쌍한 대한민국. 와,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통령 뽑아놓고 이렇게까지 흔들어대고, 특히는 그것도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흔드는 거죠. 저쪽이 좌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도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승부수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뭔가 하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는 조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벌써 특전사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국회의원들,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그게 만일에 팩트라면은 사실상 이번 계엄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힘과 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